우리는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TV 토론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마냥 웃을 수만 없는 토론이지만 그냥 그걸 예능으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재밌는 토론을 우리가 3차 토론에서 봤어요. 개콘보다 더 재밌어요. 이러니 우리나라 개그맨들이 먹고 살기 힘들죠. 남의 밥그릇은 뺏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홍준표를 코미디언 개그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이경규의 아성을 네. 흔드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어봅시다. 이슈가 된 것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갔어요. 공통질문으로 북핵 외교안보, 다음에 홍준표 사퇴, 다음에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 이게 송민선 논란이고, 초대 평양대사 공방을 이제 박지원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 다음에 사드와 개성공단 이야기도 나왔고요. 다음에 가장 코미디였죠. MB 아바타 설전도 있었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네. 다음에 검찰, 국정원, 청와대 개혁 방안도 좀 이야기가 됐고요. 선거법 개정 방안도 이야기가 됐고, 국회의원 축소 문제도 이야기가 됐는데, 뭐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 그러면 국회의원 축소 문제 같은 거는 좀 우리 입장은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훨씬 더 늘리는 그렇죠.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그런데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슨 비례대표를 20석으로 줄이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아주 소수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20석을 이제 할당 차원에서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지었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였고, 근데 사실 이 국회의원 축소 이야기를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건 안철수 후보였었잖아요. 사실 그 훨씬 더 이전에 예전에 인하대에서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정당 명부제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요 이게 서로 상극이야. 그러니까 정당 명부제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걸로 가자면요 오히려 국회의원 수가 늘어야 되는 판이에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럼 자기가 얘기한 200석 이거 하고는 서로 이게 상응되지가 않는 거고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국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도 정치권도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개념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를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얘기는요 내심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는 거, 국회의원에 당선될 그 기회가 많아지는 것을 자기의 권리, 자기한테 득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지들 하는 놈들 유리한 거, 하는 놈들에게 덕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혜택을 좀 줄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의 국회의원을 그 의석수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표성을 뭐 5만 명 중에 하나일 것을 3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더 대표성을 더 주는 그런 셈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실 그 혜택을 줄이는 문제도 그래요. 혜택을 너무 줄여버리게 되면 아주 부자인 사람만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반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새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이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근데 새 후보한테 똑같이 대답을 한 게 김대중 정부도 IMF 시절 때 소수의 국회의원을 줄이는 시도를 했고 국민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 얘기를 세 사람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사실 그랬었어요. 김대중 정부가 시작되고 내 나서 얘기는 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내용이 다 달랐거든. 왜냐하면 200명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 400명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 않느냐, 얘기를 바꾼 데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그 톤에 그 발음만 하더라는 거지. 다른 데서도 똑같이 무슨 얘기를 꺼내도 정해져 있는 기본 답변 하나를 얘기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응용이 전혀 없이 똑같은 걸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나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토론을 왜 하자 그랬는지를 모를 정도로 안철수는 컨텐츠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념도 없고 방향성도 일정하지가 않고. 컨텐츠도 컨텐츠고요. 아까 지금 찌라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단히 경직된, 그러니까 대화라는 거는 상대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대답을 양식을 바꾸든지 무슨 화법을 적용을 시키든지 해서 다르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딱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거를 똑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저 상황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저 패를 들었으면 상당히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싶은데
공격의 직전에서 공격을 못 하더라고.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느낌. 입력된 대로만 뭔가 말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인간 레고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사진 같은 거를 찍잖아요. 이렇게 보통 정치인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 이렇게 화보를 찍으면 배경 화면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게 이 인물만 뭔가 이렇게 합성해 놓은 것처럼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인간 레고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화보 모델의 특징으로 보자면 사실 문재인 후보가 모델로서는 최적의 모델인 건 맞죠. 언제 어디서나 배경 화면과 너무 잘 어울리는 30년째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근사하게 일단 그 화보빨은 정말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 경우에는 너무 이게 딱 그 상황에 이렇게 오려서 딱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하여튼 인간 레고설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 화법, 말투, 또 상대를 이렇게 어떤 공격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받아치는 어떤 그런 능력, 맞아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리액션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살았나 봐. 그러니까 애드립이 자체가 없어서 답답해 보이고요. 임기응변을 못하는 거죠. 이 양반은 원래 그 업무 지시만 하던 사람이고 자기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 짜던 사람이기 때문에 토론에 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토론하겠다고 우겼었는데 실제로 진짜 토론을 왜 하자고 했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나 이거 정말 히트였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그 어떤 문건을 들고 나왔잖아요, 손에. 그러면 이게요. 굉장히 어쩌면 되게 잘할 수도 있었던 거였어. 옛날에 홍준표가 이거 막 흔들면서 이게 뭔지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새머리 바람머리 할 때 그러니까 왜 제일 잘하면 그 이제 사기꾼이겠지. 근데 이 사람은 그 사기꾼으로서의 기질은 너무 없는가 봐. 너무나 경직되게 그걸 들고 나왔으면서도 전혀 활용을 못하는 거야. 그냥 내가 갑철수입니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건 이제 상대방이 뭔 소리야? 내지는 그럼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뭐 해명을 하든가 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라고 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라는 걸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짜왔는데 상대가 내가 생각한 대로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나도 바꿔야 되잖아. 그럼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게 뭔지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한다든가, 이게 거기 그쪽 당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내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상대가 말할 때, 그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그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해보고 계속해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계속 자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바타다 이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그런 얘기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자꾸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MB 아바타 같은 자기에게 매우 불리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나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조직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잘하는 사람 같으면 그 얘기부터 물었겠지. 이 문건이 뭔지 아십니까? 왜 저에 대해서 어떤 흑색선전을 당에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싹 빼고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MB 아바타라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MB 아바타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조국 교수가 그런 말 했어요. 문재인 후보의 부정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청자의 기억에는 MB 아바타 갑철수라는 단어만 남게 된다. 자기가 이걸 꺼내드렸으면 아까 진미님 말씀처럼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머리 남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도 웃긴 게 사실은 선거하는 사람들은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걸 공격하고 나는 더 웃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방송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의 뭐 갑이라든지 김미경 교수 의혹 같은 것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로 보여요. 특혜로도 보이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숨기는 형태로 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데 왜 갑철수란 말이 나왔대 몰랐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해버리게 되는 굉장히 재밌는 효과. 선거 그 참모들이랄까요? 스태프들이 누구 말처럼 정말 바보들만 모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상황이 얼마나 웃겼냐 하면 이게 그 문건을 들고 나와서 안철수가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면 결론이 마무리된 거는 문재인한테 제가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를 물어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확인받고 싶었던 거야. 자기가 아니라는 거를. 결론이 그렇게
중간에 있는 걸 다 생략을 해버리면 문재인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 허허허 웃으면서 아닙니다라고 끝에 마무리 지니까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만큼 이게 유치한 짓이냐면 수십만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TV를.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박근혜가 기자회견 한 걸 봤었죠. 최순실 씨에게 제가 도움을 좀 받았다. 연설문 이런 거 자백을 한번 했었잖아요. 첫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터지고. 그때 국민들이 느꼈던 거는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도 저런 XX 딱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기숙 교수가 이런 글을 쓰셨네요. 닉슨이 사퇴 압력에 시달릴 때 70년대 초에 TV에 나와서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다음 날부터 국민 과반이 이 사람을 사기꾼으로 믿어버렸대. 그러니까 안철수가 제가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 그러면 TV 수십만 명이 보고 있는데 그럼 국민들 과반이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쟤는 갑철수구나. 근데 그 아바타구나. 얘기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고 왜 문재인한테 자꾸 그걸 물어보냐고. 진미님 나 뚱뚱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내가 뚱뚱한 사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내가 쓰레기입니까라고 해봐요. 아 그렇게 위험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쓰레기예요? 한간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럼 나는 내가 쓰레기가 자백한 거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그게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TV 토론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마냥 웃을 수만 없는 토론이지만 그냥 그걸 예능으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재밌는 토론을 우리가 3차 토론에서 봤어요. 개콘보다 더 재밌어요. 이러니 우리나라 개그맨들이 먹고 살기 힘들죠. 남의 밥그릇은 뺏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홍준표를 코미디언 개그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이경규의 아성을 네. 흔드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어봅시다. 이슈가 된 것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갔어요. 공통진론으로 북핵 외교안보, 다음에 홍준표 사퇴, 다음에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 이게 성민선 논란이고, 초대 평양대사 공방을 이제 박지원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 다음에 사드와 개성공단 이야기도 나왔고요. 다음에 가장 코미디였죠. MB 아바타 설전도 있었고. 제가 MB 네. 아바타입니까? 예. 다음에 검찰 국정원 청와대 개혁 방안도 좀 이야기가 됐고요. 선거법 개정 방안도 이야기가 됐고, 국회의원 축소문 그 의석수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표성을 뭐 5만 명 중에 하나일 것을 3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더 대표성을 더 주는 그런 셈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실 그 혜택을 줄이는 문제도 그래요. 혜택을 너무 줄여버리게 되면 아주 부자인 사람만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반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새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이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근데 새 후보한테 똑같이 대답을 한 게 김대중 정부도 IMF 시절 때 소수의 국회의원을 줄이는 시도를 했고 국민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 얘기를 세 사람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아, 사실 그랬었어요. 김대중 정부가 시작되고 내 나서 얘기는 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질문이 내용이 다 달랐거든. 왜냐하면 200명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냐, 400명이라고 말한 적도 있지 않느냐, 얘기를 바꾼 데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그 톤에 그 발음만 하더라는 거지. 다른 데서도 똑같이 무슨 얘기를 꺼내도 정해져 있는 기본 답변 하나를 얘기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응용이 전혀 없이 똑같은 걸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나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토론을 왜 하자 그랬는지를 모를 정도로 안철수는 컨텐츠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념도 없고 방향성도 일정하지가 않고. 컨텐츠도 컨텐츠고요. 아까 지금 찌라시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단히 격에서 이야기하는 그걸로 가자면요. 오히려 국회의원 수가 늘어야 되는 판이에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그럼 자기가 얘기한 200석 이거 하고는 서로 이게 상응되지가 않는 거고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국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회도 정치권도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는 개념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를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얘기는요. 내심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는 거, 국회의원에 당선될 그 기회가 많아지는 것을 자기의 권리, 자기한테 득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지들 하는 놈들 유리한 거, 하는 놈들에게 덕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혜택을 좀 줄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의 국회의원을 또 얘기가 되는데 뭐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 그러면 국회의원 축소 문제 같은 거는 좀 우리 입장은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훨씬 더 늘리는 그렇죠.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그런데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슨 비례대표를 20석으로 줄이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아주 소수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20석을 이제 할당 차원에서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지역구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였고, 근데 사실 이 국회의원 축소 이야기를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건 안철수 후보였었잖아요. 사실 그 훨씬 더 이전에 예전에 인하대에서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정당 명부제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요. 이게 서로 상극이야. 그러니까 정당 명부제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쪽에